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의정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용현동에 거주하는 20대 A씨인데요. A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전국 230여 개 양돈 농가에서 돼지 3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돈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안이 빚 좋은 개살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돼지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발곡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착공해 2023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의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용현동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12일 오전 0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A씨는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 인후통 증상을 보인 A씨는 11일 백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고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정부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관내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확진자 자택과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고 가족 등 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경찰관 21명이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연휴 기간 이태원을 방문한 경찰관과 의경대원, 경찰 실습생 등 21명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1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돈 농장주들인데요.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전국 230여 개 농가에서 돼지 3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농가는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축사. 한때 이곳을 가득 메웠던 돼지 1,600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뒤 2달간의 방역 시험을 통과해야 돼지를 다시 들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농림부 지침대로라면 4월에는 농장에서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지만 이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입식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농장 일을 손 놓은 지 8개월째. 양동 농장주들은 한계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수십억씩 들여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놀려야 하는 상황에 67만 원을 주고 그거 갖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돼지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생에서 이제 농가를 옮겨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는 야생 멧돼지에서의 발생 관리 사항이 안정화됐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는 파주시와 연천군, 철원군 일대에서만 발견되다가 최근 들어선 포천시와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동남쪽 부근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확인된 것만 600여 건, 지난해 3개월간 발생한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야생 멧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집돼지로 넘어갈 확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5월 달부터 특히 지금부터가 이제 집돼지에서는 위험한 시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야생 멧돼지로 인해 집돼지가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합니다. 한돈협회는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돈협회는 농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돈협회장 하태식입니다. 네, 지난해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에 아직 재입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까이에서 본 한돈 농가들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제 9월 16일 날 ASF가 발생된 이후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 265개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재입식도 못하고 생계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월 67만 원을 받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3분의 1도 안 받는 그런 자금으로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 엄청난 고통과 그 감내를 하고 있고 또 빈돈사만 바라보는 우리 농가가 너무 처참하고 그 극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위험 요소로 보고 있잖아요. 야생 멧돼지 때문에 집돼지까지 감염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건데 농장주들은 이런 정부의 우려가 조금 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현재까지 멧돼지가 한 700도 정도가 변사체에서 발생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돼지에는 지금 한 마리도 아직 8개월 동안에 발생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가가 그동안에 그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의 농가들은 철저하게 기본 방역을 해왔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철저하게 농장에서는 방역하면서 우리 사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집돼지와 멧돼지를 구분하는 방역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저희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에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 지원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됐을까요? 예, 이제 그동안에 또 우리 농가들은 사실상에 이제 많은 이제 정책자가 일반 자금과 그렇게 해서 자금을 쓰다 보니까 혼용대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책은 어떤 뭐 농심부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한도가 있고 이게 다 하다 보니까 지금에 나온 지원책은 기본 지원책 조금 플러스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은 거의 전무한상이고 오히려 또 보면은 뭐 빛 좋은 개살구처럼 허울에 필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네.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폐업은 요번에 이제 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나오는 폐업 지원금은 중점 방역 관리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돼지만 2년 동안 출하도세 수익 이익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농장이 가지고 있는 그 축사의 그 잔존 가치 그다음에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철거 비용이 오히려 또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폐업 지원금도 빛 좋은 개살뿐더러 농가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겠다는 것에서는 정부에서는 가감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정부 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멧돼지 발생처럼 재입식이 어렵다면은 우리 농가들 기본 생활은 우리 생존권을 보장해 기본 생활 있잖아요.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도 왜 코로나19는 전 국민들한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 ASF로 8개월 동안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한테도 이번처럼 긴급 재난 소득 안정 자금을 신설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이런 모든 정책과 그 입안을 수립할 시에는 우리 농가하고 협의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축산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강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이 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평화부지사는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맞춰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겠다는 심정으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또 도민과 도의회, 중앙정부 등과의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경기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평화정책과 소통, 인권과 정무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재강 신임부지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이어 경기도의 두 번째 평화부지사가 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의정부와 부천 지역의 주택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청약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가 주택 분양권 전매 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과밀 억제 지역과 성장 관리 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정부와 부천 등이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됩니다. 의정부 신곡동 발곡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착공해 2023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발곡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인 발곡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발곡 주식회사는 6만 5천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30%인 1만 9천 제곱미터의 아파트 650가구를 짓고 나머지 70%인 4만 6천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4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발곡 근린공원은 재정 부족으로 오랜 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슈메이커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때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이들이 있는데요. 의정부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인력 수급 등으로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송산 배 농가를 찾아 퇴비 살포와 제초 작업 등에 발벗고 나선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1m 이상 떨어져 작업하는 등 예방 수칙 준수 노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열매 맺을 의정부 대표 농산물이 기대됩니다. 자매 결연으로 농가 돕기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바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141촌 자매결연마을 농촌 일손 돕기 사회공헌 활동에 올해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인연은 매년 손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큰 힘이 돼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단은 일손 돕기와 함께 마을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도 앞장서서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포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농촌 돕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시 소재 중소벤처기업과 손을 잡고 드론을 활용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와 인공수분 등 농업 분야의 드론이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는 요즘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에도 발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최저기온 7도,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오전 기온이 5도 이상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냉방 조절과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중국 상해 부근에서 발달해 다가오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부터는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도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